아, 여보, 여보. 젊은 과부의 신음소리가 고요한 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방님, 이러시면 안 되시옵니다. 26세의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뒷산 명운사를 지켜야 해. 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3년 전에 죽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모습도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애타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의 모습은 끝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깨어난 정 씨는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마음은 남편의 마지막 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뒷산 명운사. 남편이 죽기 전날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그의 말은 결코 끝을 맺지 못한 채 돌아온다던 남편은 높은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던 것이었죠. 이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 씨는 늘 그렇듯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는 활기가 넘쳤지만 어딘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을 보며 자연스레 주변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었어? 현감이 뒷산을 외지 상인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더라. 명운사의 돌 아래 뭔가 귀중한 게 숨겨져 있다던데 그걸 빼내려는 게 아니겠어? 그녀는 현감의 음모에 대한 수군거림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남편이 한 경고가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뒷산 명운사를 지켜야 해. 그녀는 꿈속 남편의 말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더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주변 대화를 더욱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절친한 벗인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남편과 모든 일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꿈과 어떠한 연결점이 있을 거라 생각한 정 씨는 박서방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서방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이런 곳에서 뵙네요. 남편이 죽은 후에 뵙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의 얼굴은 화색보다는 긴장과 불안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정씨 아우님, 오랜만입니다. 장을 보러 나오셨군요. 저도 볼 일이 있어 지나가던 참입니다. 박서방님, 혹시 남편의 죽음과 명운사 절터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박서방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안색이 굳어지더니 한참을 입을 다물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 하였습니다. 실은 서방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서를 맡기셨죠. 뒷산에 관한 문서인데 정 씨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뒷산에 관한 문서라고요? 박서방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아시는 부분이라도? 정 씨가 고개를 저으며 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부드럽지만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속닥이시는 겐가? 두 사람이 돌아보자 거기에는 태우가 서 있었습니다. 태우는 새로 부임한 현감의 아들로 권세 있는 집안 출신이었으며 마을에서 점차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정 씨와 박서방을 번갈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서방, 이 아침부터 우리 마을 과부님과 이렇게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다니 마을 어른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박서방은 태우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도련님, 그저 마을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일이라 혹시 명운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지 궁금하군. 내가 듣기로는 요즘 명운사가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던데? 그는 정 씨를 잠시 응시하더니 위압감을 조성하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씨, 요즘 꿈자리가 사납다고 하시던데
서방이 죽은 지 3년이 되었던가? 어찌 아직도 이리도 곱단 말인가? 아깝네. 아까워. 그러지 말고 내 첩으로 오는 것은 어떤가? 도련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 씨는 태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도련님이 우리 정씨 며느리를 어찌 저리 함부로 말하는 게야?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태우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침 장을 보시던 길을 방해해서 미안하네. 하지만 명운사와 뒷산에 관해서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걸세. 그는 천천히 장터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남겨진 정 씨와 박서방은 태우의 말 속에 숨겨진 위협을 느끼며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정말 조심해서 오십시오. 이제 태우 도련님의 감시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날 밤 정 씨는 박서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하자 박서방은 마루 밑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며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이것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태우의 계획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더 이상 숨기기 힘들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정 씨는 그간 느끼고 들었던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서방님이 죽기 전에 저에게 이 문서를 주셨습니다. 서방님께서는 그의 모든 계획을 알리려다 그만. 그렇게 말하며 문서를 펼치려는 순간 밖에서 거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우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박서방, 문을 열어라. 밤중에 과부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냐? 박서방은 놀라며 정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문서를 품에 간직하시고 장독대 뒤로 숨으십시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정 씨는 문서를 품고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서방은 문을 열며 태우를 맞이했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로 이 늦은 밤에 오셨습니까? 태우는 부하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서며 방을 훑었습니다. 밤중에 과부와 단둘이라니 수상하지 않소?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을 생각인가? 도련님, 과부라니요.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태우는 비웃으며 방안을 샅샅이 뒤지도록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정 씨가 숨어있는 장독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쪽이 수상합니다. 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태우의 또 다른 부하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도련님, 현감 마님께서 긴급히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태우는 장독대를 바라보다가 발길을 멈추고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서방, 다음에는 이곳이 안전하지 않을 거요. 각오하시오. 그는 부하들과 함께 떠났지만 정 씨는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장독대 뒤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박서방과 정 씨는 내일 새벽 명운사 절터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명운사 절터에서 만난 박서방은 정 씨에게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문서에는 명운사 땅이 원래 마을 공동체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몇 년 전 태우의 집안이 이 땅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벌였던 음모의 단서, 조작된 증거들도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 문서를 수집했던 것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이 문서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서방님은 그날 밤 태우의 음모에 휘말려 목숨을 잃으신 게 틀림없소. 정 씨는 관가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하고 태우의 계획을 막아야 한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침부터 과부와 은밀하게 미래를 즐기는 건가? 태우였습니다. 정 씨는 문서를 급히 숨겼지만 태우는 이미 눈치를 챈 듯 걸어왔습니다. 그 문서를 내놓아라. 명운사 땅과 관련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집안의 뜻이 이뤄지는 게 마을에 더 이롭지 않겠나? 태우 도련님, 이 땅은 원래 마을 사람들의 것이요.
당신 집안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어. 태우는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들이 숨긴 문서를 가져오거라. 정씨와 박서방은 뒷산의 좁은 길로 달렸습니다. 태우와 그의 부하들은 횃불을 들고 그들을 쫓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은 정씨와 박서방은 숨을 고르며 태우와 대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우는 정씨를 향해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조롱하듯 말하였습니다. 정씨, 좋은 말로 할 때 문서를 다오. 어차피 이 땅은 내 것이 될 운명이니 저항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다. 누구도 널 도울 수 없어. 정씨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손에 쥔 문서를 단단히 붙든 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그녀 앞에 서서 태우에게 담담히 맞섰습니다. 부하들이 천천히 그들에게 닿으려는 순간 숲속에서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멈춰라.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낯익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순간 놀란 듯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빛이 한 남자의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는 바로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수많은 관군들도 함께였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인가요? 이게 꿈은 아니겠죠? 남편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안하오. 벼랑에서 떨어진 날 다행히 무성한 나뭇가지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깨어났을 땐 한 나그네가 나를 먼 고을에 옮겨놓은 후였어. 몸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고 이들의 계획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이때만을 기다렸어. 마침내 이 음모를 밝히기 위해 돌아왔어. 태우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크게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놈이 어떻게? 내가 죽은 줄 알았겠지. 그러나 너의 죄악은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내가 세금을 빼돌릴 계획이 적힌 문서까지 여기 있다. 태우는 충격을 받았으나 이내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금방 정씨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저 녀석을 내 앞으로 끌고 와라. 정씨를 인질로 잡고 남편을 협박하려는 순간 갑자기 명운사의 종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신비한 현상에 놀란 모두는 종으로 시선이 돌아갔고 그 틈을 타서 근처에 있던 박서방이 태우의 칼을 떨어뜨리고 정씨를 구해냈습니다. 태우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관군이 출동한 마당에 부하들은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태우는 부하들을 쳐다보다 안 되겠다는 듯 단도를 들고 남편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너만 없애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태우는 흥분한 나머지 문서를 빼앗으려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를 가볍게 제압해 절터의 돌기둥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태우는 그 엄청난 충격에 시야가 오랫동안 어두워져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명운사 절터의 구조물들이 태우와 그의 부하들이 만든 소란으로 인해 더욱 불안정해졌고 낡고 불안정한 돌기둥에서 균열이 나며 거친 바람 소리와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태우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오래된 돌기둥이 크게 흔들리더니 결국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돌덩이가 쏟아지며 태우의 비명소리가 절터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의 부하들 역시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낡은 구조물에 갇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모든 계획에 관련되어 있던 현감은 파직되어 엄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명운사 사건 이후 마을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과거 태우의 탐욕으로 인해 위협받던 명운사 절터의 땅은 다시 마을 공동체의 소유로 돌아갔으며 그곳에서 발견된 농업용수와 자원은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땅의 회복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 마을 사람들 간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죽지 않았다면 밤마다 나왔던 그 꿈은 뭐였을까요? 마지막에 울렸던 명운사의 종도 그렇고
명운사의 신이 우리를 도운 것이 아니었을까? 정 씨와 남편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여러분이 꾸신 꿈 중에 가장 신기했거나 기묘했던 꿈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꾸었던 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